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또 해외 증시 전문가죠. 멀린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또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특히 다우지수 석 달 만이죠. 거의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저께 다우지수가 1.7% 상승하고 그리고 S&P가 그 1.4% 그리고 나스닥이 0.7%, 0.79% 상승해서 그 지난주 뭐 이제 FOMC 이후에 그리고 그 연 총재들의 발언 이후에 그 이제 낙폭 과대한 부분에 대한 그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다우지수는 그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고 S&P도 그리고 그 이제 큰 폭의 반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제 기술주 뭐 대형 기술주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이 상승을 많이 좀 했는데 아마존, 테슬라, 그 엔비디아, AMD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 대형 기술주는 다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다 그 푸른색으로 다 상승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형 기술주 중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애플 그리고 구글이 많이 상승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금융주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받았었는데 금융주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빠진 부분이 거의 없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많이 상승했는지를 일간 그 퍼포먼스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그 섹터별 일관 퍼포먼스를 보면 그동안 제일 많이 빠졌었던 에너지랑 그 이제 기초 소재 부분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랑 기초 소재는 그동안 이제 뭐 그 경기 호전이 예상이 좀 되면서 그러면서 에너지랑 그 기초 소재에 대한 그 이제 상승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이번에 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반납을 했었죠. 기초 소재 같은 경우는 7% 가까운 부분 그리고 에너지는 뭐 4% 넘게 이제 반납을 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어저께 그 하루 동안 이제 회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동안의 우려가 너무 좀 과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뭐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우려가 과했을까요, 정말? 네, 근데 아직 뭐 연은 총재들의 기자회견이 끝나지 않았고 청문회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 지금 어제 반등폭은 그동안 이제 하락폭이 좀 컸던 거에 대한 그런 반발 매수세라고 좀 보이시고 이제 하락폭이 컸으니까 뭐 그거에 대한 그 이제 그 유입이 좀 들어온 거라서 그 우려가 얼마나 그 이제 현실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금리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그 금리 우려가 시장의 변동성을 흔들어 놨긴 했는데 금리 상승은 뭐 그 이제 뭐 2023년까지는 사실 금리 인상이 없다고 했지만 그거 뭐 절대 그럴 일 없다고 했지만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틀린 거죠. 예,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얘기하는 것 치고 뭐 절대 너를 이 사랑 변하지 않아 뭐 이런 거 그러십니까? 아니 그런 거 네 그런 거 믿으면 믿으면 안 된다 이 얘기죠. 네, 아니 저렇게 변동성이 커졌다는 얘기는 많이 오른 날이 있으면 많이 떨어지는 날도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이 좀 이 등락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큰 상황 아닌가 하는 이 부분에서 네. 좀 투자자들이 조심을 할 그런 시점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연은 총재들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거는 약간 백신을 맞는 거랑 좀 비슷해서 뭐 2023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 얘기에 대한 것은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가 되고 그렇죠. 금리를 23년 이전에 올릴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네. 아무래도 어제 간밤에 또 국제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쪽이 좀 좋은 흐름을 보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국제유가 73달러까지 찍었습니다. 예.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원유 가격 추이, 그 WTI 원유 가격 추이를 하나 가져왔는데 73불 가까이 이제 가게 됐죠. 지금 네. 이제 올라간 거는 그동안 이제 뭐 수요가 견인을 한 측면도 있고 공급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뭐 골드만삭스에서 내놓은 전망을 보면 이제 3분기나 4분기 중에는 이제 80불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내년도에는 뭐 100불을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원유 수요가 폭증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생산은 그거에 계속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가파른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유 가격 추이가 이렇게 뭐 가파르게 올라갈 거라는 거는 뭐 지금 같은 수요가 계속된다는 얘기인데 사실 뭐 락다운 해제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는 뭐 이제 6월 달에 해제가 다 끝났어야 되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 네. 때문에 해제가 되니 안 자주 되니 미뤄졌죠. 예, 다시 미뤄지고 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럼 수요 증가의 가파른 모습이 그런 그 비선형적인 그러니까 이제 가파르게 우상향하는 모습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가? 이건 약간 의문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이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예, 이런 예. 얘기들도 했었던 것 같은데 예, 네. 지금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로 따진다 그러면 그전엔 맨날 뭐 감산 얘기를 했었던 네. 이제 오펙 같은이나 오펙 플러스 같은 경우도 증산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근데 그럴 그렇겠죠. 가능성이 희박하죠. 있죠. 예, 그런 있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네. 왜 그러냐면 오펙 국가들 대부분이 재정적 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이 가격만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증산으로 태도 변화를 이제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정도 가격이라면은 오펙 플러스의 어떤 약속에도 불구하고 네. 더 생산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가격대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거죠. 오펙 플러스의 그 어떤 결속도 중요하지만 각국의 그 왕조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돈이 네. 필요하면 예, 할 수 있는.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네. 뭐 이란 변수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란의 강경파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해가지고 이 핵 협상이 잘 안 돼서 이란의 석유 증산이 어려워질 거 아니냐 네네. 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란이 최대로 많이 생산을 하면 400만 배럴까지 생산을 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네. 지금 현재는 대략 한 100만 배럴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핵 합의가 돼서 증산을 한다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도 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많이 늘어나 봤자 뭐 한 6개월에 걸쳐서 100만 배럴 뭐 이 정도들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란은 사실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지 네. 저게 직접 시장에는 영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기에 유가가 좀 과하게 오르는 거 아닌지 하는 부분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그 이제 제가 유가랑 다른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가랑 그 이제 접종 그 백신 접종자 그리고 이제 외부 활동 지수가 거의 비슷한 각도로 그렇죠. 네. 예, 모습 그 보이는 걸 말씀을 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 좀 하신 대로 그 이란이 뭐 최대 생산량이 400만 배럴인데 그걸 이제 생산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경제 제재가 20년 넘게 지속이 됐기 때문에 네. 그 산유 설비가 너무나 낡았죠. 예, 네. 낡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이제 그 이란이 뭐 핵 협정 뭐 동의하고 뭐 그리고 나서 뭐 다시 뭔가 원유를 수출할 수 있을 것 같을 때 한국 기업들이 그 이제 생산 라인에 우리나라 그 중공업 기업들이 그 생산 라인을 보수해 주러 네네. 예, 상당 부분 이제 진출하려고 그런 거에 이제 저도 이제 상담하는 고객사가 그 이제 이란 쪽에 타진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생산 라인의 가장 핵심 부분이 이제 그 배관 파이프인데 네. 파이프가 너무나 낡아갖고 대부분의 생산을 교체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70% 이상이. 예. 그래서 사실은 이란이 뭐 핵 합의를 해가지고 생산을 재개해서 증산을 하고 수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혜택을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어떤 설비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란의 원유 중에 그 초경질유가 예. 우리나라 정유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예. 기름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란이 초기에 좀 빨리 소진하기 위해서 네. 좀 싸게 공급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유사들이 득을 볼 것이다. 네. 라는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란의 핵 협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란이 중국이랑 더 많이 안 가까워지면 네. 우리한테 기회가 미국의 셰일 업체의 변수는 없을까요? 아, 세일업체의 변수요. 네. 그 만약에 그 이제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뭐 규제를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 가격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시추공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능력으로 그 이제 파산만 하지 않는다면 이제 이게 원유 일반 그 중동에서 나는 시추 방식이랑 셰일 방식은 좀 방식이 달라서 네. 예, 여러 개의 구멍을 계속 뚫면서 이동하는 그 유목 방식의 그런 원유 시추를 하거든요. 셰일 업체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새 정부에서 새로운 이제 시추공을 뚫지 못하는 그런 제재를 계속 한다 그러면 사실 셰일 업체의 전망은 좀 어둡지만 그렇지 않고 뭐 새로운 규제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셰일 업체가 도산하지 않는 수준에서
뭐 한 5, 60불 정도 단가를 맞추면서 생산한다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셰일 업체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내린 규제는 정부 소유의 땅에서 네, 예. 새로운 시추공을 뚫는 걸 갖다가 지금 현재 규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부 소유의 땅이 아닌 곳에서 지금 셰일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산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게 M&A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데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 해서 네. 아마 이 70불대를 넘어가면 이 생산량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는 네. 전망은 네. 압도적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상당히 그 유효한 거죠. 뭐 네. 미국 내 이제 미국 정부의 땅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인디언들의 땅도 있으니까요. 예, 미국이지만 미국 정부의 땅이 아닌 예, 네.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네, 간밤에 또 비트코인 소식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예. 이 변동성이 높아질 거는 알고 있었지만은 좀 많이 네. 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비트코인 관련돼서 네.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그 이제 처음에 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기술주가 다 많이 올랐는데 그 엔비디아라는 그 이제 제가 그 엔비디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엔비디아가 하락을 했어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하락한 이유가 채굴칩. 예. 이제 엔비디아의 생산하는 그 칩이 그 GPU 그러니까 채굴에 많이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과 직접 연관이 좀 됩니다. 그래갖고 이게 제가 그 비트코인이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를 좀 네. 약간 그 단순화해서 재미있게 좀 가져왔는데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주는 게 이제 왼쪽에 있는 테슬라입니까? 예. 테슬라 사실은 일론 머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예.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 중국 당국이 이제 강한 규제를 하고 각국 중앙은행이 그 비트코인을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네. 분위기. 그리고 인도 정부에서는 비트코인 가지고만 있어도 벌금을 지금 네. 매기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제 네 개의 요소가 실제로 그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좀 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악영향을 받는 약자의 입장이 엔비디아 그리고 여기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 여기는 이제 그 9억 불인가를 투자를 했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엘살바도르라는 네. 법정화폐 네. 하겠다는 나라. 이 국가가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것 같은데 이 비트코인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이 네 개의 주체가 사실 어떤 조치를 할 때마다 이런 그 종목들과 이런 국가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YTD로 연초부터 보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지금 뭐 예상하기에는 3만 불이 만약에 연초 가격 3만 불을 지키지 못하고 깨지게 된다면 더 많이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그 영향을 받는 엔비디아, 코인베이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특히 이제 코인베이스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직접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연관이 되는 산업이라서 연관이 되는 종목이라서 실제 영향을 좀 받고 있으니까 조금 그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레버리지 거래가 굉장히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최대 150배까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네네. 거래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레버리지 투자한 경우에는 떨어지면 네. 청산 거래도 있을 수 있지만은 네. 지레 겁먹고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하락세가 만약에 3만 달러를 위협을 하게 되고 3만 달러를 잠시라도 깨게 되면 더 떨어질 거다. 네. 아주 급하게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레버리지 거래에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이 회사는 그 비트코인을 더 추가로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5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최근에. 네.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 채권은 회사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그런 네, 의도로 이제 채권을 발행했거든요. 만약에 이제 채권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더 하락하면 이 영업의 손실이 엄청나게 되겠죠. 그렇죠. 이제 기업 가치가 네.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네.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3만 불을 깨는 게 좀 이제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엔비디아라든지 네. 이제 다른 그런 관련한 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느 정도 원래 탄탄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고 보세요. 어떨까요? 예,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그 요인은 상당히 적다고 볼 수 네. 볼 수 있고요. 그 엔비디아가 그 ARM이라고 그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본 툴이 되는 ARM을 인수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진척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할 것 같다 그러던데요. 그럼 누구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네. 네. 누구도 근데 엔비디아
엔비디아 회장은 이제 중국계인데도 불구하고 네. 네, 안 된다 그러면 누구도 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기본 상품이 GPU인데 GPU를 가지고 채굴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워낙 채굴 수요가 많으니까 채굴을 위한 이 GPU를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과 관련한 매출은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서 볼 때 별 예, 포션이 안 되는 걸로. 예. 오히려 이제 고성능 GPU에 대한 그 네임밸류가 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그 엔비디아의 그 위치는 좀 더 탄탄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엔비디아가 이런 서버 수요에 있어서도 지금 웬만한 그 이런 그 서비스는 전부 다 스트리밍으로 가고 네. 클라우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전망은 상당히 좀 밝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또 전반적으로 섹터별로 좀 따져봤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가 좀 있을까요? 이번 주 어떻게 보세요? 관심을 가져보실 만한 섹터는 지금 뭐 기초 소재가 상당히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기초 소재 부분을 약간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또 기본적으로는 그 산업재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산업재 부분이 상당히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금융주가 그동안 이제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금융주 부분도 그냥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를 좀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세,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기가 될 만한 장이 오기 전에 시장이 흔들릴 때는 전문가들이 늘 하는 충고 중에 하나가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변동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장세가 그런 때 아닙니까? 지금 뭐 보통 뭐 그 레이달리오도 뭐 10% 안팎의 조정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이달리오가 작년에 거의 뭐 50% 조정을 당했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이 강의 그만하고 지금 가서 데스크에 앉아서 일 좀 하라고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일단 지금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어찌됐든 지금 뭐 조정은 10% 정도 조정은. 근데 사실 작년과 같은 장은 우리 죽기 전에 안 올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네. 뭐 그렇게 그냥 마냥 올라가는 주식시장은 저 한 30년 주식시장 봤지만 처음 보는 형국이었거든요. 네. 인류 역사상 뭐 그런 시장은 없다고 하는데, 뭐 저는 이런 시장은 없다 이런 얘기를 안 믿습니까? 예, 제가 2007년에 이 업계에 들어와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1,400 이제 2008년에 우리나라 지수 1,400 갔을 때 이런 지수는 영원히 못 볼 거라고 했는데 900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리고 나서 뭐 그런 비슷한 경우를 여러 번 겪었는데, 이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맨 밑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드문 경우긴 하지만, 아닌 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다시 한번 온다 손치더라도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있죠.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고요. 예, 그렇죠. 예, 뭐 뭔가 새로운 변수가 좀 있게 되면 그때 다시 뭐 기회를 다시 잡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네. 좀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전망이라든지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해 보죠. 네, 전망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 연은 총재들 발언이랑 그 청문회를 놓고, 그리고 이제 약간 변동성이라는 게 이제 소폭의 변동성, 작은 마이너한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그런 변동성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페어밸류라고 얘기하는 적정 가치를 찾아서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준비해드리려고 하는 게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월가에 5명의 그 전설적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적인 투자자 5명이 있는데, 이제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벤자민 그레이엄, 필립 피셔, 존 보글, 워렌 버핏, 피터 린치입니다. 이제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여러 가지 기법이나 뭐 포트폴리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뭐 벤자민 그레이엄 같은 경우는 1800년대에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공황 때 뭐 1900년대 초반에 이제 주식 가을에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SEC도 있고 뭐 증권거래에 관련돼서 뭐 상당한 규제도 있고 한데, 이분이 처음 주식 거래를 하시던 20대 그때는 완전 뭐 미국 주식시장이 우리 얘기하는 아사리 그런 진짜 그렇죠. 시장 그냥 완전 난전 같은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가치 투자, 무엇을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같은 걸 짜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피터 린치 같은 경우는 뭐 연간 뭐 수익이 뭐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냈던 그런 이제 펀드 매니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수익을 계속 내게 됐는지 어려운 시장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이론들과 그 실제로 자기들이 만든 이론 그리고 시장에서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까지 이제 시장에서 떠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수익을 내던 분들입니다. 이제 뭐 돈 이제 얼마 안 되는 돈으로 몇천 불로 몇백 불로 시작해서 뭐 수천억, 뭐 수조 단위의 돈을 버셨던 분들인데 그 이론들과 그게 왜 적용됐는지를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